우리 지역 이슈를 짚어드리는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11월까지 이전 부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고 지난달 28일에는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도 열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반적인 상황 점검해봅니다. 기화석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대구공항 통합 이전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르면은 오는 11월 중에 아마 이전지가 최종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구공항 통합 신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이제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네. 국방부와 대구시는 이제 종전 그 부지의 가치를 약 9조 2,700억 원 정도로 이제 산정을 했었습니다. 이 금액이라면은 이제 지금 이전을 하려고 하는 군위 우보 지역이나 또는 군위 서보나 의성 비안 지역을 그 이전을 했을 경우에 네. 충분히 이전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이번 7월 달에도 경상북도와 이전 후보지 지자체인 그 군위 그리고 의성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제 지원 계획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또 국방부와 함께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한 절차와 기준도 함께 이렇게 마련하겠다 이런 그 계획인데요. 네. 이런 계획이 이제 결정이 된다면은 8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이제 주민 공청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그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하게 됩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하게 된다면 이제 최종 지원 계획이 나오게 되고요. 이전 부지 선정 절차 기준과 이전 부지 선정 계획을 이제 확정하고 공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다면 이제 국방부 장관이 이전 후보지 지자체장한테 주민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주민투표법에 따라서 주민 투표를 하게 되고 그 주민 투표 결과에 따라서 지자체장이 이제 유치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최대 이제 기간을 빠르게 한다면은 이번 12월 달에는 최종 이전지가 선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래는 연내 후보지를 확정하겠다 했었는데 11월에 한 달 앞서서 이제 후보지가 확정되게 됐습니다. 군공항 이전 사업 지원위원회도 7월 12일에 첫 본회의를 예고했는데 이 본회의 결과는 뭐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군공항 이전 사업은 원래 이제 대구 군공항 이전 추진위원회 이런 명칭들로 좀 진행되어 왔다가 네. 이제 그야말로 이번 7월 12일 날 최초로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실장 노영욱이라는 분의 조정실장이 중심이 된 군공항 이전 사업 지원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이제 첫 회의가 열립니다. 네. 이제 동안의 이 위원회 성격과 지금 이전 지원 사업 지원위원회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이제 완전히 본격적으로 대구의 군공항 이전을 위한 완전한 실무 프로세스가 진행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저도 굉장히 좀 들뜬다고 할까요? 아, 이제 제대로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번 회의들을 통해 가지고 군공항 이전 이 지역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완전히 선정이 되죠. 네. 확실히 어디라고 하는 마지막 한 군데 선정은 아니고 지금 이제 기존에 이제 후보지로 올라왔던 곳 두 곳이죠. 군위 우보면, 그 다음에 같은 군위의 서보면 플러스 의성군의 비안면. 네. 이제 두 개 지역이죠. 이 두 개 지역에 대한 이 결정이 지금 이루어져요. 최종 이제 확정 올리고 그게 그다음 11월에 확정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 두 개 중에 어디로 확정될 것인가 이제 이런 지원위원회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11월에 최종 확정되는 네. 이 프로세스가 7월 12일 회의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네. 지금 시민단체가 많이 반발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여론 때문에 이전지가 확정돼도 폭풍이 좀 있을 거다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에 대해서 대구에 있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좀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 지키기 운동본부라고 있습니다. 네. 이 운동본부는 대구 민간공항 이전 부지를 이전 여부를 시민들의 투표로 결정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주민투표 요구서를 대구시의회에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대구시나 대구시의회 쪽에서는
이게 그 시민 투표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부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 명확하게 답변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남북권 관문공항 재추진본부가 최근에 그 출범을 했는데요. 이 그 남북권 관문공항 재추진본부도 지금 그 새로 거론되는 통합신공항은 이제 항공물류의 허브 공항이나 관문 공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 그 공항이 이전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동대 공항으로 그 전락할 수밖에 없다. 뭐 어떻게 얘기한다면은 그냥 결국은 꼬추말리는 공항밖에 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결국은 군공항만 이전을 해야 되고 민간공항은 그대로 대구시에 존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민간공항이 대구공항의 그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늘어나고 있죠. 있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 한국공항공사도 앞으로 10년 동안 700억이라는 금액을 투자를 해서 공항을 더욱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공항을 활성화시키는데 돈을 투자를 하는데 왜 또 옮겨서 다시 하겠다고 하느냐? 이거는 안 된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대구시에서는 이들의 그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그 통합공항을 이전하기로 확정을 했다. 그리고 이 통합공항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다 합의된 사항을 변경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통합신공항 배후단지와 교통망도 윤곽이 이미 나온 상태에서 네. 중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통합공항 그 군공항만 이전한다는 것은 그 일부 대구 시민들만의 이기심이 아니냐. 대구 경북이 그 상생을 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는 통합공항을 이전하고 같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대구 시민들만이 이용하는 공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대구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은 민간 공항은 냅두고 군 공항만 옮겨라. 이 부분이 좀 대구 시민이 이기적인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계속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이 대구공항 이전이 필요했던 이유가 대구 시민 여론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랬죠. 그 사실 비행기는 그 군 비행기나 민간 비행기나 소리 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전투기가 더 시끄럽게 나긴 하죠. 그 이 대구 공항 문제는 뭐 오래됐습니다. 벌써 40년 넘는 세월 동안 특히 대구 공항이 입지해 있는 대구 동구의 지저동이라고 그럽니다. 바로 네. 옆에도 뭐 불로동도 있고 있는데 이 일대는 벌써 뭐 오랜 세월부터 소음, 비행기 소음 그리고 또 이제 이 그 군 공항 지역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대구 공항, 민간 공항 동시에 활용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각종 그 재산권 침해가 널리 있어 왔습니다. 이제 건물을 지어도 고도 제한을 받아요. 네. 이제 건축 이제 인가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권 침해도 있죠. 그다음 이제 생활 소음, 그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서 그냥 뭐 전투 비행기 한번 뜨면 수업 시간에 수업이 잠시 안 돼요. 말이 안 들릴 정도. 소리가 안 들리니까. 네네. 그런 주민들 여론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래서 몇십 년 동안 그 공항 이전 문제 나오다가 이제 2007년도에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되고 지역 정치권을 움직이고 해서 그야말로 이제 옮기자라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2017년 재작년에 이제 그야말로 어디로 가느냐는 윤곽이 나왔잖아요. 이제 그게 아까 얘기했던 뭐 군이 의성 얘기가 나오고 네네. 있는 정도인데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시민 입장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이번에는 동남권 신공항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얼마 전에 이 TK 그리고 PK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가 좀 맞물려 가야 한다 이런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부울경이 김해 신공항 확장안에 대해서 지금 제동을 걸고 나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부울경과 대구 경북이 서로 이렇게 지역 갈등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데요. 네. 지난 그 6월 20일이었죠. 당시 이제 오거돈 부산시장 그리고 송철호 울산시장 그리고 또 김경수 경남도지사 3명이 그 서울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간담회를 갖고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국무총리실로 가지고 가서 다시 재검토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었는데요. 이 합의의 내용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 신공항이 적합한지를 그 총리실에서 논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 그리고 또 검토의 시기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총리실을 주재로 하지만 이제 국토부와 부울경이 함께 합의해서
정하기로 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 합의 결과가 알려지자마자 이제 대구 경북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호 경상북도지사가 그 공동 그 성명을 발표를 하고 강하게 반발을 하고 이제 그 우려를 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합의 결과가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대구 경북이 이제 반발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이전하기로 했는데 이 이전 사업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이 결국은 이 관문권 공항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결국 TK가 배제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 김해 신공항 확장안이 그 지난 정부에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지난 정부에서는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부울경의 그 광역자치단체장이 모두 그 당시 합의를 했었고 또 전부 그때 당시에는 새누리당 출신이었죠. 새누리당 지자체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지난해 그 6.13 지방선거에서 네. 부울경은 전부 민주당 소속 그 자치단체장이 됐고 대구 경북만 그 유일하게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대구 경북만 그 계속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결국 내년 선거에서도 이 현 여당인 민주당이 이 지역을 갈라치기 하는 게 아니냐. 결국은 부산, 울산, 경남과 대구 경북을 갈라놓고 이 공항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의 정치적 이득이 따라서 활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고 있는 것이죠. 맞아요. 지금 뭐 반대 여론도 있고 동남권 신공항과 맞물려서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시민 추진단 연결해서 그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돼 있나요? 저는 그 통합신공항 대구 시민추진단에 몸담고 있습니다.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홍명입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유치에 대한 지금 로드맵이 나왔는데 추진단 활동은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까지는 추진단은 그 어떤 정부의 어떤 그 결정에 따른 대구시와 국방부의 진행에 대해서 좀 옆에서 좀 협조하고 그걸 이해하는 쪽으로 왔었고, 그다음에 지역민끼리의 어떤 또 갈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소극적이고 좀 지켜보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네.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만 하더라도 대구 시민들 쪽에서도 시민단체가 좀 뜻을 달리하는 그런 반대 세력들도 있고, 현실적으로는 모든 게 좀 이래 진일보도 한 8분응선 넘어가는 이 시점까지도 정말 대안 없는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부터는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좀 자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걸 갖고 있고. 네. 또 지금 로드맵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지난 28일에도 선정위원회가 이의 없이 모든 것 다 통과했고, 주민 이전지 지원 계획이나 이런 게 다 선정돼 있고, 연내에 아마 최종 이전 분야 확정되면 그에 따른 순조로운 진행이 예상되는데, 일부 반대 세력과 또 부울경의 어떤 작태에 대해 가지고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최근에 왜 PK 갈등이 재점화가 됐는데 추진단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난 4월 2일 날 정부로부터 연내 부지 확정 약속 발표를 보고 굉장히 고무적이고 긍정적이었는데, 최근을 이르러서 부울경과 정부 일원에서 발표된 합의문, 정말로 김해 신공항 확장안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발표를 보고 좀 우려하는 그런 또 분위기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일 국토부를 직접 방문하셨던 걸로 아는데요. 국토부 입장 직접 들으셨다고요? 국토부 입장은 불변입니다. 그게 김현미 장관이 안 계셔서 실무 책임자들하고 장시간 의논도 했고 듣기도 했습니다. 물론 부울경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김해 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것은 국무총리실에 의뢰를 해놓고 있죠. 국무총리실은 갈등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갈등 조정 기능을 갖고 있지. 그래서 누구라도 문제 제기를 했었을 때 그걸 갖다 검토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국토부에서는 재검토라고 하는 단어조차는 쓰지 않았다. 절대적으로 이거는 한 3년 전부터 정책으로 입안돼서 결정된 부분이고 네. 또 5개 시도 단체장들이 약속한 부분이고 또 세계적 근위의 파리의 공항 설계 회사인 ADPI의 어떤 자문에 의해서 결정된 바 있기 때문에 이것이 틀림이 없다라는 그런 걸 갖다 확약받고 또 이거는 뭐 곁들여 말씀드립니다만은 실무 책임자하고 새끼손가락을 걸고 도장을 찍고 한 그런 네. 걸 듣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 지금 부울경이 주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좀 형식적인 어떤 절차가 되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려의 마음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과 이제 별개로 대구공항 통합신공항 이전을 놓고 볼 때 좀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남겨주시죠. 그 부울경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는 자기 이해관계가 있어서 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감망하고 버려둘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울경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앞으로도 적극 대응할 것이며 지난 우리 국토부 방문이나 그 전에 우리들이 어떤 성명서를 발표하듯이 우리가 적극 대응할 거라는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대구 경북에서 좀 더 같이 이제 통합신공항이 어떤 절대절명의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정착되고 모든 게 이제 순응조롭게 가고 국방부와 사업비 이런 조율도 끝났고 했어서 정치권이나 지역 진짜 여러 계층의 각계각층의 좀 대표성 있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한 번도 그런 게 없었습니다. 대구 시민추진단에서 주관해서 모두의 목소리를 갖다 같이 담아내서 이 통합신공항이 완성되도록 하는데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늘 시장님이나 도지사님의 말씀 그 자체로만 우리가 시민들이 들을 것이 아니고 네. 시민들도 좀 같이 참여하고 그렇죠. 또 지역 정치나 문화나 체육이나 경제나 이런 쪽에서 같이 합치는 그런 우리 통합신공항을 완성하는 그런 매개를 다시 좀 이렇게 한번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시민추진단 서홍명 위원장 말씀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제 11월에 최종 후보지가 선정되고 통합 이전 실제적으로 첫 삽을 뜨게 되면 경북도 내에서는 좀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우선 경상북도에서는 약 6년간 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이제 그 주변 지역 지원 사업 등 이제 토목공사에 약 7조 5천억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또 운영 단계에서 30년간 4조 6,900억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 그리고 6만 2천여 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산 유발 효과에 관해서는 어떤 후보지가 결정이 되든 간 이런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군부대가 이전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네. 물자와 이제 서비스 조달 또 기반 시설 확충들도 들 수가 있었는데요. 그 유동 인구가 늘고 또 의료 관광 분야에서도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구에서는 이제 현 부지를 개발하기 때문에 약 5년간 8천억 원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건설 단계에서도 경상북도에 5만 3천여 명 그리고 대구에서는 약 6천여 명 정도의 취업 유발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간단하게 이 두 후보지 가운데 좀 어디가 유력해 보이는지 제가 자꾸 기 교수님한테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드리게 되네요.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개인적으로는요. 10년 전에 경북도청이 대구 상격동에서 경북 어디로 갈지를 제가 좀 맞췄습니다. 근데 지금 우보 그리고 서보와 비안 네. 두 군데 다 사실은요. 장단점이 있죠. 예, 장단점이 있고 그러나 이제 광역 교통망들이 또 계획대로 수립이 되고 이미 또 상주 영덕 그리고 또 상주 영천 고속도로도 완공이 되고 해서 접근성을 마주 좋아해서 어느 쪽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대구의 803의 이 터널이 지금 곧 완공이 되거든요. 네. 예, 그리고 군이 하고 이쪽으로 다 연결이 바로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버가 조금 더 유력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 관점입니다. 자, 이거 네. 11월에 우리 어디로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대로 이제 올해 안에 순조로운 추진이 가능할지 우리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공항 이슈는 새로운 소식 들어오면 또 다시 다뤄보죠. 오늘 이슈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J 헬로